여러분, 저는 지금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정부라는 게 건국절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보수와 진보가 굉장히 많이 충돌하던 가치였어요. 요즘은 보수 세력이 많이 힘을 잃어서 반박하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 팽팽하게 맞서던 가치입니다. 보수들은 1948년이 건국절이다. 그리고 진보 세력은 1919년이 건국절이다. 뭐 이런 입장이 있었는데요. 일단 보수 세력의 논리는 그거예요. 그게 정부냐 이거죠. 그 임시정부라는 게 그냥 허수아비고 아무 능력도 없고 무슨 외교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걸 정부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 있었고 1948년 세운 정부가 진짜 정부다. 반대로 1919년이 건국절이란 진보 세력의 논리는 이건데요. 이전 정권인 대한제국 그리고 조선을 계승했고 우리가 아무리 일제 치하에 있었고 그 정부가 힘이 없었을지라도 우리 힘으로 세웠는데 우리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사실상 표면에 내세우는 논리고요. 실제 그들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신들의 비치자 시조쯤 되는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임시정부에서 아무리 했던 건 쓸모없고 1948년 임승만이 세운 게 그게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게 싫은 거겠죠. 이런 거 솔직히 누가 어떤 인사가 진보 인사든지 보수 인사든지 누가 정부를 세웠는지 뭐 이런 건 딱히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저는 임시정부를 보수 인사가 세웠다고 해도 별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국익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만 말하자면 저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을 건국절로 만들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남한의 반뚝짜리 정부와 북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해준다는 겁니다. 남한의 정부를 독자 정부를 먼저 세웠죠. 뭐 북한은 우리가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우리의 영토라고 헌법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국제적으로는 북한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법 단체라고 규정을 해봤자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유엔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영토를 서울 이남, 서울 아래쪽으로 국제적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유엔에서 남한 정부를 합법이라고 인정을 했죠. 그 합법이란 의미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우리나라 영토의 한계는 바로 서울 아래쪽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반쪽짜리 정부가 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 북한을 인정을 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48년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 따로 평양과 서울에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양측이 서로의 영토를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외국 사람들은 서로 각자의 권리와 자유가 있어서 따로 정부를 세웠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영토를 원하는데 대외적으로는 서로의 영토를 인정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둘째로 임시정부가 앞으로 언젠가 있을 통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통일은 그렇게 가까운 미래는 아니에요. 아마 제 예상으로는 최소 30년에서 5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차이라든지 경제적 차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요. 뭐 아무튼 통일이 가까워졌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쯤 되면 반드시 벌어질 논쟁 중에 하나가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냐 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해봤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고요. 좀 더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요. 북한은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1919년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고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한다면 북한은 48년부터 1일차에 정부가 탄생한 거고 우리는 이미 20년이 넘어가는 정부를 가지고 있던 상태가 됩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거고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그때도 나름대로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만나서 협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각자의 대표와 집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때 서로 만났을 때 북한 측의 상징 중에 하나가 태극기였습니다. 북한도 임시정부를 계승을 하진 않았지만 임시정부에서 만들어 왔고 사용해 왔던 그 태극기라는 것을 조선민족의 상징으로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극기는 나라가 갈라지기 전부터 사용해 왔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이 남한보다 정통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논쟁할 가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굳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48년으로 하는 순간 북한 정부도 48년부터 1일, 그리고 남한 정부도 48년부터 1일이 되는 거죠. 이거는 북한에게 트집 잡을 거리를 한 가지 더 준다는 걸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마치 북한과 대한민국은 똑같은 스타트를 했고 같은 정부 대 정부로서 같은 협상권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8년이 건국일이 된다면 조선이 망한 후 수십 년간의 공백은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은 민족이 아니라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과 나라가 없는 민족,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나라를 잃었다는 건 그 나라가 자기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거였다면 다시 되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았죠. 근데 만약 48년이 건국절이 돼서 이 땅에 수십 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가 정당화됩니다. 왜냐면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이 총독부를 세웠어요. 조선 국민, 아니 국민이 아니군요. 나라가 없으면 민족이겠죠. 그냥 조선 민족을 위해서,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정치의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준 거다. 이거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 근대화에 도움을 줬으니까 식민 통치는 정당화돼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생각이 나는데, 철도를 깔아준 건 깔아준 거고 억압을 한 건 한 거죠. 따로 봐야 돼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는 정부가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를 중국에서도 몇 번씩이나 장소를 옮기고 아무리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던 정부라고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일부가 맞습니다. 굳이 역사를 나누면 1897년까지 조선, 그리고 1910년까지 대한제국, 그리고 19년부터 45년까지 임시정부, 그리고 48년부터 현재 정부,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948년 이전의 정부는 싸그리 무시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성균관대학교도 조선의 성균관을 계승한 게 아니라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너희들은 600년 역사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깎아먹으려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당선 이전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를 내다본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들도 자신의 가치들을 우선을 하기보다는 국익을 위해서 찬성할 부분은 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임시정부 수립은 조선 500년과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 땅의 유일한 정부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는 그 전에 있는 걸 모든 걸 갈아엎고 1948년부터 새롭게 1일로 시작한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정통성, 그리고 임시정부 그 자체를 계승한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정통성 싸움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자기를 조선이라고 부르는 건 정통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예요. 그들은 스스로 임시정부와의 관련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8년을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 세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더 바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주장은 전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